네, 미국발 긴축 부담으로 인해서 호재보다는 악재가 지배하는 시장입니다. 이럴 때 우리 투자자들 어떤 전략 가지고 계셔야 되는지 전문가 모시고 진단해 보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가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악재가 같이 여기저기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분명히 기회도 같이 오는 것 같은데 최근 시장 한번 진단해 주시죠. 시장이 뭐 너무 어렵죠. 지금 뭐 우리나라 증시가 작년부터 계속 안 좋았으니까. 네. 근데 거기에 또 나스닥이 이제 약간 무너지는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더 충격을 받는 그런 좀 구조로 가고 있는데, 앞서서도 뭐 잘 설명해 주신 대로 우리나라만의 좀 악재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결국 이제 우리가 여기서 좀 봐야 될 거는 너무 좀 비관만 하지 말자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악재들이 구조적인 문제면은 정말 굉장히 오래 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18년도에 그 미중 무역 분쟁은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시장이 못 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뭐 개별 기업의 그런 악재들, 또 아니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오늘 이제 공모주총회 마감인데, 네. 이런 수급 이슈 이런 것들은 다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될 이슈고, 그렇습니다. 제일 이제 좀 오래 갈 만한 게 지금 결국에 원자재 가격 같아요. 그러니까 네. 물가 상승. 이거는 사실 언제 완화될지 누구도 알 수는 없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진정되는 시점에서는 증시도 굉장히 좀 좋은 봄날이 올 것 같은데, 이게 좀 또 갑자기 공교롭게도 좀 중동 지방이 또 분위기가 안 좋다 맞아요.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게 국채 금리까지 딱 튀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했는데, 결국에 원자재 가격만 좀 안정화되면 저는 증시는 좀 괜찮을 거 생각하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는 게, 미국도 지금 물가 잡기 위해서 난리인데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도 중동을 가만둘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어느 시점에서. 그래서 유가를 좀 잡기 위한 또 노력들이 어느 시점에서 나올 수 있고, 또 언젠간 또 미중 지금 무역 관세 중이지만 그 부분도 물가 때문에라도 어느 정도 좀 타협할 가능성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것들을 어쨌든 다 반영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구조적인 악재만 아니라면 어느 시점에서 회복될 수 있다. 그래서 너무 비관보다는 지금은 좀 기업을 좀 보고 좀 투자를 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안 그래도 원자재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시장에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이 인플레이션 수혜주라고 할까요? 네. 유가 상승, 뭐 원자재 관련주 혹은 금융주 혹은 일부 내수주, 일부 종목들만 반등을 좀 하고 있는데 지금은 어떤 종목에 좀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네. 사실 뭐 인플레가 계속 이어지고 그렇죠. 금리가 올라가니까 네. 뭐 어쩔 수 없이 1, 2월은 이런 쪽이 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정유업종 계속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정유업종에 뭐 유가 상승도 있는데 그게 유가가 좀 떨어져도요 괜찮을 수밖에 없는 게 그 정제 마진이 계속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히 정유 쪽이 괜찮은 게, 그 중국의 티팟이란 중소형 정유사들이 그 중국의 정부에서 규제를 좀 받아요. 중국 정부 허락을 받아야 수출을 가능한데, 예. 그거를 이제 쿼터제로 묶어가지고 수출을 좀 못하게, 그러니까 물량을 줄여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정유사 입장에서는 공급 강 이슈가 해소되기 때문에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업황 전체도 좋아지기 때문에 정유 괜찮고, 유통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통은 뭐냐면 어쨌든 지금 너무 주가가 많이 빠져 있어요. 그렇죠. 네, 굉장히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오늘 BGF 리테일이 좀 급등세를 맞아요.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언젠가는 리오프닝도 충분히 좀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 편의점 백화점은 리오프닝이 안 되는데도 돈을 지금 잘 봅니다. 근데 된다면 더 많이 벌겠죠. 근데 주가가 굉장히 또 저평가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유통업종도 한번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업종별 흐름 살펴봤고요. 이제는 또 시장에 영향 주는 이슈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염이사님 보시는 이번 주 주요 이슈는 뭘로 꼽으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중국의 인민은행 대출 우대 금리가 내일 발표가 되거든요. 근데 네. 그게 아마 인하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아요. 며칠 전에도 이제 한번 그 인민은행에서 그 기준금리 인하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이 좀 굉장히 다급한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시장이 좋을 때는 다 좋게 해석을 하는데 지금 시장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이것마저도 얼마나 안 좋으면 금리 인하하냐, 그렇죠. 이런 식으로 예. 굉장히 좀 평가절하를 하더라고요. 근데 중국의 스탠스는 올해는, 작년에 중국이 긴축하면서 우리를 괴롭혔잖아요. 근데 올해는 분명히 바뀌거든요. 이미 금리 인하 쪽으로 좀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전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증시에 어쨌든 우호적이다. 다만 이게 시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시장이 안 좋을 땐 반영이 안 되는데 네. 어느 시점에선 반영을 할 것 같고,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가 내일 그 제네바에서 협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예. 외무장관과 그 국무장관끼리.
그래서 지금 또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가뜩이나 지금 원자재 가격에 기름을 붓고 있는데 이게 좀 좋은 쪽으로 협상 결과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좋은 쪽으로 좀 나온다면 증시에 좀 단기적으로는 좀 단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악재가 참 많은 시장인데요. 이런 시장 속에서 우리 투자자분들 지금 고민이 정말 많으실 텐데 어떤 전략 가져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가가 좀 안정화되는 시기는 적어도 한두 달은 더 지켜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 저는 3월 달부터는 좀 의미 있게 지수가 좀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2,800을 뭐 깬다 이거보다도 2,800을 좀 바닥으로 해서 굉장히 좀 지루하게 좀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구간은 이건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물가가 생각보다 빠르게 안정화되면 또 빨리 갈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지켜보시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지만 뭐 2,800은 PER 10배 또 PBR 1배 정도 되니까 그렇죠. 저평가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할 일은 이제 비관론에 빠지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악재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뭐 시장이 못 갈 수 있겠지만 구조적인 악재가 아니라면은 어쨌든 지금은 좋은 기업들도 많이 싸졌으니까 22년도에 성장이 확실한 기업, 특히 인플레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아까 제가 뭐 정유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반도체가 또 대안이라고 보거든요. 예. 지금 반도체 가격도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가격 전가 그런 가능한 기업들로 포트폴리오를 한번 교체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나중에 시장이 3, 4월에 오르더라도 저는 다 갈 것 같진 않아요. 압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가장 좀 확실한 업종 쪽으로 여러분들이 조금씩 비중을 좀 옮겨가시는 그런 네.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염승환 이사님이 주목하고 계시는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준비하셨나요? 네,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속 지금 반도체 소부장 좀 모을 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오늘은 예. 워닝 머티리얼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반도체 디스플레이 특수가스 제조사고 사실 이제 약간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SK 머티리얼즈가 SK랑 합병하는 바람에 실제로는 이제 상장사 중에는 좀 딱히 경쟁사라고 할 만한 게 좀 없어져서 특수가스에서는 좀 어쨌든 이제 독보적인 기업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금 최근에 굉장히 메모리 업황 기대감이 높아지는데 메모리 업황이 좋아지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특히 삼성전자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익 전망치도 굉장히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는 게 이 특수가스 뭐 질산이나 암모니아 이런 것들의 판매 단가를 올릴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격 전가가 가능한 업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좀 수혜가 예상되고 현재 PER 한 9배 정도고 그리고 반도체 업종들 내에서도 그렇게 주가가 많이 오른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네.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반도체 업종 내에서도 저평가 메리트까지 있는 종목 워닝 머티리얼즈를 또 내일장 유망주 앞으로 유망주로 함께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